여러분, 또 5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스템 보안 중급 1에서요 1교시 시스템 및 IT 기초 복습을 했었고요. 2교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고, 3교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었고, 지난 4교시에 정보보호의 기본 개념과 시스템 보안 위험 및 취약점, 그리고 보안 대책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5교시에서는 이러한 그렇다면은 이런 시스템 보안을 위한 상용화된 그런 보안 시스템 장비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보안에 대한 시스템 보안을 위한 보안 시스템에서는 크게 인증 시스템하고, 그리고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 그리고 통제 및 감시 장비, 기타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이게 넓게 보면 어쨌든 시스템 보안을 위한 거지만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도 되는데, 바로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SIEM이라든지 ESM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우리 내부 우리 어떤 회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이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부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방화벽, 여기 써져 있습니다만은 방화벽이라든지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어떤 보안 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그러한 모든 보안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어떤 내부 시스템의 정보 보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바로 SIEM 혹은 ESM, 이런 장비들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통합적인 각종 보안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벤트들을 보안 측면에서 분석해서 또 모니터링하고 해서 우리 내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즉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서 방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탈링해서 결국은 우리 시스템 보안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장비들인 거죠. 먼저 인증 시스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먼저 인증 수단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인증이라는 건 별건 아니죠. 내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당 시스템의 정보를 내가 활용하고자 했을 때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인 거죠.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을 인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 수단이 크게 4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나를 인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합니다. 알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는 아이디 패스워드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용자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한다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내가 기억을 했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쳐가지고 해당되는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움은 많죠.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사이트에 여러분들도 아마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이트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다르게 만드신 분이 있나요? 이게 사실 좀 어렵죠. 이게 공고하기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같은 것을 쓰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용자가 알고 있는 정보로 인증하는 게 바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이용해서 인증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런 인증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지문을
사용해서 인증하는 건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요즘 다 지문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지문, 뭐 손 모양, 그다음에 요 위에 정맥, 홍채, 망막, 또 요 서명,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키보드 타이핑하는 요 스타일, 또 걸음걸이 스타일, 그리고 요즘 또 이 얼굴 페이스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것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활용해서 인증하는 인증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죠. 대표적인 게 OTP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하는 게 그 원타임 패스워드, 예를 들어서 금융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할 때 원타임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딱 그때 당시에 어떤 수치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거, 그거 많이 요즘 이용하죠. 그 다음에 스마트키, 스마트카드, 또 신분증, 그리고 인증서. 요 최근에 이제 공인인증서를 아예 없애버렸는데요, 법적으로. 그런 인증서, 이런 것들이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수단, 인증 수단으로 삼는 인증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인증 수단을 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차량이라든가 숙박, 이 공유 경제에서 이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카드를 사용하는 곳에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인증하는 곳에서 같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즉, 내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딱 보니까 지금 내 카드를 이용해서 어떤 금융을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의 위치를 딱 보니까 카드 결제하는 곳과 전혀 엉뚱한 곳에 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해외에 지금 출국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카드 결제가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한 어떤 정보가 딱 나타나.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바로 이런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그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것, 그러한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인증 시스템도 역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증 수단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인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딱 보면은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요 싱글 사인온 SSO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물론 선생님 같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거는 내가 인증을 한번 딱 받으면은 그 인증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더 이상의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바로 SSO죠. 싱글 사인온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편리하긴 하죠. 시스템이 몇 가지 서비스라 할지라도 내가 그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서 딱 한 번만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가 한 번만 인증을 하면은 나머지 모든 서비스를 다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반대로 굉장히 보안에 취약한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정보보안 책임자로서는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을 위한 보안 장비들 중에서 기술들 중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방화벽입니다. 여러분들 방화벽에 대한 얘기는 많이들 들었을 겁니다. 이 방화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사실 IT 분야에서 나왔던 건 아니고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한 그게 바로 방화벽이잖아요. 말 그대로 파이어를 차단하기 위한 벽이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IT 분야에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시스템을 위한 방화벽도 있고 네트워크를 위한 방화벽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방화벽 기술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양한 기관에서 이 방화벽은 거의 디폴트로 사용을 합니다. 방화벽 이 시스템은요. 그래서 이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우리 회사다.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 내부 시스템과 이 외부 시스템 사이에 이 방화벽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방화벽을 통과하는 것만 우리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방화벽을 통과하는 것, 이게 이제 기술인 거죠. 이 방화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IP와 IP, 즉 어드레스와 즉 주소와 포트 정보를 이용해서 접근을 차단하는 거죠. 이게 방화벽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뭐 IP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IP 정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69.254.11.123이다. 요것이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IP다.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회사로 들어올 때는 요 IP가 데스티네이션 주소에 반드시 우리 회사 안에 들어있는 IP가 들어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 안에 들어있지 않는 IP가 만약에 우리 회사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해당되는 패킷은 차단을 하는 거죠.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사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잘 알려진 포트 넘버는 예를 들어서 25번은 메일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죠. 그리고 80번은 웹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자, 이런 포트 번호는 굉장히 잘 알려진 서비스예요. 서비스 포트입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그 시스템 앞에다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메일 시스템이에요. 우리 회사는 이 메일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일 시스템 바로 앞에다가 방화벽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방화벽을 통과하는 것은 25번 포트만 통과하도록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메일 서버니까. 메일에 대해서는 25번만 포트가 25번을 통과하는 것만 일로 들어오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포트 번호가 이리로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화벽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기술인 거죠. 이게 이제 방화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은 보통 호스트 기반으로 동작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하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동작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침입 탐지 시스템은 말 그대로 침입하는 정보를 탐지하는 거죠. 침입하는 정보를 탐지하는 건데 그 탐지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어용 탐지와 이상 탐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어용 탐지와 이상 탐지 두 가지를 다 적절히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어용 탐지는 기존에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던 공격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흘러가고 있는 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를 하다가 어떠한 패턴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이미 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디도스 공격이구나 라는 게 알려져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패턴들이. 그럼 그런 패턴들을 이미 다 저장을 해놨다가 비교해 봐가지고 그런 패턴으로 들어왔으면 이건 공격이다라고 탐지를 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어용 탐지 기술입니다.
이 어용 탐지 기술은 이미 알려져 있던 거다 보니까 비교적 오탐률이 낮고 효율적이죠. 자, 그런데 이것의 결정적인 단점인 당연하겠지만은 기존에 알려진 공격 이외의 새로운 공격 방법은 사실 탐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어용 탐지 기술은. 그 다음에 이제 이상 탐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상 탐지 기술은 평상시에 우리 시스템 혹은 평상시에 우리 네트워크를 흐르는 어떤 그 트래픽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사용자의 어떤 사용 패턴이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것들을 미리 학습을 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면은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동작을 하더라 라는 것들을 사전에 길게 학습을 해 두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늘상 들어와 가지고 항상 이메일만 체크하고 뭐 대충 한 10분 정도만 사용하고 그냥 로그아웃 하더라. 늘상 이렇게 하더라. 라는 게 이제 학습이 돼 있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딱 들어오더니 메일을 안 보고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조금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맨날 들어와서 이 사람은 맨날 이메일만 체크하고 10분만 보고 그냥 빠져나갔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메일은 보지 않고 딴 걸 하고 10분이 아니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즉 평상시 상태와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상황을 탐지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상 탐지 기술입니다. 근데 이상 탐지는 사실은 이제 오탐률이 높죠. 그래서 요즘은 이 어용 탐지 기술과 이상 탐지 기술을 대부분 다 활용을 해서 진입 탐지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IDS 기술도 상당히 이 앞서 얘기했던 방화벽만큼이나 많이 사용을 하는 기술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DS와 좀 유사한 IPS 기술이 있습니다. 사실 IPS 기술은 이 제로데이 공격을 방어를 좀 해보자 라는 또 탐지하고 탐지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대응까지도 좀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개발한 게 IPS입니다. 침입 방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침입 방지 시스템에서 특히 이 제로데이 어택을 방어를 많이 하겠다라고 사실 이제 마케팅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이 가상 머신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트래픽을 가상 머신에 들여보내 가지고 그 가상 머신에서 동작을 미리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상 머신에서 미리 시켜봤더니 이게 이상하게 동작해. 이게 뭔가 우리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악성 코드가 들어있어. 그러면 해당되는 패킷을 바로 삭제하고 내부 네트워크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성능이 필요로 하겠죠. 언뜻 봐도. 이게 참 어렵고 또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당연하겠지만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침입방지 시스템 기술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IDS보다는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요 근래에는 어쨌든 IDS만큼이나 일반화된 뭐 장비로 IPS 장비도 많이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뭐 통제 및 감시 장비로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CCTV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출입 통제 시스템 역시나 많이 사용합니다. 네, 보안 스티커. 요즘은 보안 스티커 꽤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보안 스티커는 뭐 별다른 건 아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카메라가 일상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카메라가. 근데 어떤
그 통제 구역에서 이걸 스마트폰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통제 구역에서 이거 사진 다 찍으면은 그 보안은 뭐 완전히 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가 들어있는 요 부분을 요 보안 스티커를 다 붙여가지고 해당되는 카메라에 해당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임시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는 게 이 보안 스티커입니다. 사실 요즘은 그 중요한 뭐 기관이나 이런 데 방문하면은 요즘 그 출입 관리하는 쪽에서 이 보안 스티커 많이 사용합니다. 출입 통제 CCTV 엄청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니 금속 탐지기니 이런 거는 뭐 공항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기타 장비로 VPN도 굉장히 정보 보안 관점에서 시스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회사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애트리에서도 VPN 당연히 사용합니다. 우리 직장 외부에서 우리 직장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100% VPN을 통해서만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VPN이 결국은 터널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 암호화 하니까요. 그 다음에 버추얼 랜 이것도 사용합니다. 저희 직장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저희 직장은 사용합니다. 이건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인데요. 이게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 회사에 내에 있는 어떤 PC에서 내가 네트워크를 즉 인터넷을 외부로 이제 나가고자 한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장비에 내 사용자, 내 로그인하고 내 PC에 대한 인증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서버 장비에서 내가 인증을 하거나 혹은 미인증을 하거나 합니다. 뭐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는 시스템이고 PC다 그러면 당연히 인증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미인증을 합니다. 그럼 인증된 장비만 네트워크 즉 인터넷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이걸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안 OS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일반화된 뭐 유닉스라든가 리눅스, 윈도우즈 시스템 이런 시스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큐어 OS라고 하는 별도의 운영 체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백신, 즉 안티바이러스 제품은 이것도 역시 저희 회사도 당연히 사용합니다만은 이 백신은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는 시스템 보안 기술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PC들에도 거의 대부분 백신은 다 깔려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스팸 필터 솔루션 선생님의 회사도 이것도 사용을 합니다. 스팸 필터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DRM 저희 회사에서 프린트되는 그런 모든 프린트 장비에서는 DRM을 통해서 기술을 쓰도록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시스템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그런 기술들의 하나로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스템 보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장비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화벽이라든가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침입 방지 시스템, 그리고 CCTV 같은 그런 통제 및 감시 장비, 그리고 뭐 VPN이라든가 스팸 필터링이라든가 이러한 기술들, 그리고 싱글 사인온과 같은 그런 인증 시스템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잠깐 써져 있는 것과 같은 통합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하나하나의 시스템 보안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요. 역시 5교시 수업에서의 실습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오늘은 이 5교시 수업의 실습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이제 파일로 그 실습 파일도 하나 제공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시스템, 여러분들 PC에서 이제 시간이 있거나 하면은 가끔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요. 이게 보안 뉴스가 뭐 별다른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뉴스입니다. 뉴스 사이트인데 이거 오늘 제가 지금 요 강의를 하고 있는 날짜에 지금 보안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뭐 어나니머스 이거 해킹 그룹이죠. 나타났고 코로나19하고 관련된 비대면과 관련된 보안 패러다임 그리고 그 클라우드 시대 보안 위협 그리고 호주 1위 뭐 맥주 생산업체인데 코로나는 넘겼는데 랜섬웨어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트위터에서 여론 조작에 동원된 계정 3만 개가 넘게 영구 삭제했다라는 거 뭐 이런 정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면은 시큐리티 쪽의 기사를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4G와 5G 통신망을 위한 위협하는 GTP 프로토콜의 취약점이 최근에 발견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G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뭐냐면은 그 무선 통신에서 그 패킷을 터널링을 통해서 이렇게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 그 G라고 하는 것은 그 GPRS의 약어가 G이고요. 그 다음에 T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제너릭 패켓 그 라디오 서비스의 약어인데요. 그 GPRS라고 하는 것의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4G, 5G 다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토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요게 거기에다가 기사를 보시면은요. 이게 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총 25개 통신사들에 대해서 요 취약점을 가지고서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에 통과한 회사가 하나도 없답니다. 모두 다 요 GTP에 대한 요 GTP 프로토콜의 취약점에 대해서 그 28개의 모든 회사 통신사들이 다 공격이 다 뚫렸다라는 거예요. 그 공격이. 이게 조금 위험한 건데요.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보안 뉴스를 보시면은 요즘 최근에 이런 보안 뉴스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고 제가 제가 하나 예제로서 이런 것들 좀 보시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이거 또 코드게이트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매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코드게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유명한 그 해킹 컨퍼런스, 해킹 대회인데요. 이게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불행하게도 연기됐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뭐 어쨌든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까지 그 5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